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진료실에 70대 환자분이 급하게 실려 오셨는데요. 평소 아무 증상도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프신가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드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 음식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거나 이 운동만 하면 혈전이 녹는다는 정보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혈관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 세 번째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만큼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도로와 같아서 혈액이라는 자동차가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5세 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혈관 3개가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김씨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사실 김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20대일 때부터 혈관벽에는 조금씩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막처럼 쌓이다가 40대, 50대가 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덩어리가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50% 막혀도 우리는 아무 증상을 못 느낍니다. 70%가 막혀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동할 때만 조금 숨이 찰 뿐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혈관이 좁은 편입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혈관 직경이 평균 20% 정도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쌓여도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도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혈압을 조절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50세 이상 한국인의 30%가 경동맥에 플라크가 있다고 합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인데 여기가 막히면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 중 대부분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이 막히는 속도입니다. 만약 천천히 막히면 우리 몸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옆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커지면서 우회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파를 매일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마늘을 꿀에 재워 먹으면 혈전이 녹는다는 이야기는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환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양파즙을 마시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죠?
사실 양파나 마늘은 좋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막힌 혈관을 뚫거나 혈전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 대신 자연요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양파즙, 마늘, 액기스, 홍삼, 오메가3까지 챙겨 드셨죠? 한 달에 건강식품에만 50만 원씩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5년 후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은 더 올라가 있었고 경동맥에는 큰 플라크가 생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박 씨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음식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이미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피가 탁하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사실 의학적으로 피가 탁하다는 건 없습니다. 혈액은 원래 붉은색이고 산소가 많으면 밝은 빨강, 적으면 어두운 빨강일 뿐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건 주로 탈수 때문이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혈액 점도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혈관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드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뇌출혈 위험이 3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피린은 이미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은 분 또는 위험이 매우 높은 분들에게만 필요합니다. 또 하나 혈관 청소 주사라는 것도 있죠.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중금속 중독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인 혈관 질환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는데 그 돈으로 검증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천연 건강식품에 대한 맹신도 위험합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국이라는 게 있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스타틴이라는 약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먹는 분이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술 전에 은행잎 추출물을 먹던 환자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위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바로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만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이 씨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퇴원하면서 제가 운동을 꼭 하라고 당부했는데 이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죠.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으셨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68세가 되셨지만 혈관 나이는 50대입니다. 추가로 스텐트를 넣을 필요도 없었고 약도 최소한만 드시고 계십니다.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씩 5번만 운동해도 심장병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운동복을 입어야 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하루에 10층 정도 계단을 오르면 30분 걷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리브오일,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먹는 식단입니다. 스페인에서 7,500명을 5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지중해식 식단을 한 그룹은 심장병이 30%나 줄었습니다. 약물 치료 못지않은 효과죠.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지중해식으로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응용하면 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쓰고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고 나물 반찬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소금 줄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인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하루 10g인데 이걸 5g으로 줄이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갑니다. 혈압약 하나를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국물을 적게 먹고 젓갈이나 장아찌를 줄이고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쓰면 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은 매우 안전합니다. 수십 년간 수억 명이 먹으면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의 염증도 줄이고 플라크도 안정화시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80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20년 전부터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의사 말을 믿고 꾸준히 드셨습니다. 지금 80세인데도 혈관 나이는 60대고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반면에 약을 거부하다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온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또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드시다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된 거죠. 물론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됩니다. 의사와 상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나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혈액도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최 씨는 10년 전 가벼운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지금은 혈액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혈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금연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됩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혈관이 하루 종일 조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5년이면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60세에 끊어도 70세에 끊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도 올립니다. 또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5 정도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도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시간 이하로 자면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혈압도 낮춥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런 회복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골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산소가 부족해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배우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세요. 정기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세 이상이면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이면 경동맥 초음파도 한 번쯤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이면 혈압도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오르고 혈당도 오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10 정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15% 높아집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기, 계단 오르내리기, 제자리 걷기 등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온도 변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릅니다. 겨울에 새벽 운동은 피하고 충분히 옷을 입고 나가세요. 사우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갑자기 이동하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치아 건강도 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잇몸병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음주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주 2잔, 맥주 1캔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우리 전통 음식이 건강에 좋지만 염분이 많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찌개는 국물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면도 조심해야 합니다.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나 들어 있습니다. 스프를 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정 씨는 매일 라면을 먹던 분인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라면을 끊고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으로 내려왔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녹차의 카테킨은 혈전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찝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하지 못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작년에 만난 61세 송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지만 송 씨는 아직 젊으니까 운동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운동했지만 바빠지면서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등산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살아났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계단도 힘들어합니다. 송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약을 먹을 걸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송 씨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혈관이 막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둘째,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만으로는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검증된 방법을 따르세요. 셋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금연하기를 실천하세요. 넷째,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고 튀김은 피하세요. 통곡물도 좋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쓰세요. 버터나 마가린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하지만 기름도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쓰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5접시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콩류도 혈관에 좋습니다. 두부, 콩나물, 검은 콩 등을 자주 드세요. 콩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선택하세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튀김보다는 구이를 선택하세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괜찮지만 설탕은 넣지 마세요. 탄산음료나 주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씩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리세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멈추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쉬어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피로가 계속되면 강도를 줄이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 운동을 하세요. 쇼핑몰 걷기,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등이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려우면 동호회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드세요.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약을 먹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알리세요. 대부분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됩니다.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아침 약은 아침에, 저녁 약은 저녁에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먹는 걸 자주 잊으신다면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 달력을 만드세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 갈 때는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져가세요.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도 체계적으로 받으세요. 40대는 2년마다, 50대 이상은 매년 받는 게 좋습니다. 기본 검사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 운동부하 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꼭 보관하세요.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있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진을 받으세요. 30대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노년기 혈관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오래 누워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 상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비타민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사회 활동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증도 예방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웃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하루에 한 번씩 크게 웃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감사하는 마음도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음주와 카페인도 조절해야 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면 혈관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6개월에 10kg를 목표로 하세요. 식사 일기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20분 이상 걸려야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지 마세요. 무의식 중에 과식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장보기를 가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됩니다. 미리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그것만 사세요.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 마세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해소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체중 감량 후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 혈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릅니다. 실제로 겨울에 심장병과 뇌졸중이 30%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할 때는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머리와 목, 손을 따뜻하게 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춥고 혈압도 높은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도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목이 안 말라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실내 습도도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여름철 관리도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생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이온 음료도 좋지만 당분이 많으니 물과 섞어 마시세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이내가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활동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더위를 느끼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열사병 초기일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 측정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4층을 쉬지 않고 올라갔을 때 숨이 많이 차면 심폐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맥박 체크도 중요합니다. 안정시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압도 집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후 저녁 잠들기 전에 측정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측정해서 평균을 내면 정확합니다. 허리둘레도 혈관 건강의 지표입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피부 탄력도 혈관 나이를 반영합니다. 손등 피부를 살짝 집었다가 놓았을 때 바로 펴지면 혈관도 탄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목상 완지수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발목 혈압을 팔 혈압으로 나눈 값인데 0.9 이하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로 자신의 혈관 나이를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혈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속설들도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체중 감량과 운동으로 약을 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이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혈압은 12,080 이하가 정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혈압이 높으면 더 위험합니다. 마른 사람은 혈관 질환이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겉은 말랐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폐경 전까지 안전하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폐경 전 여성 호르몬이 보호작용을 하지만 흡연이나 당뇨가 있으면 젊어도 위험합니다. 폐경 후에는 남자보다 더 빠르게 위험이 증가합니다. 운동선수는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도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채식만 하면 혈관이 깨끗하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채식도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혈관 질환이 없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입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가지면 90세가 되어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 혈관이 막히면 젊어도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85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매일 5km씩 걷고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을 가십니다. 60세부터 꾸준히 혈관 관리를 하신 결과입니다. 반대로 55세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와서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자만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금연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정기 검진 받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약을 안 먹다가 큰 병에 걸리는 것보다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예방법도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싱겁게 드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금연하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상이면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여섯째,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으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여덟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열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웃음과 감사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루 1000mg에서 2000mg이 적당합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심장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보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관리를 하면서 좋아진 경험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으니 꼭 공유해 주세요. 혈관이 건강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